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금밥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소순자 씨. 도대체 그녀가 먹는다는 황금밥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침 식사 시간. 황금밥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밥을 짓기 시작하는 그녀. 그런데 황금밥이라는 말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백미였는데 이때 무언가 가져오는 그녀. 그리고 갈색 곡물을 섞었다. 밥물의 양에도 유독 신경을 쓰는 소순자 씨. 물은 이렇게 손을 딱 대서 일반 밥은 손등 있는 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백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넣어줘야 한다는 황금밥. 쌀밥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불리지 않고 바로 해도 밥이 잘 익고 참 맛있게 잘 돼요. 황금밥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그다지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완성된 밥. 그런데 밥을 짓기 전과는 달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반짝반짝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다. 네, 예쁘죠? 이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매일 먹는 황금 찰밥이에요. 황금밥이라 부른다는 그녀의 밥. 도대체 곡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찰보리, 발야시키는 찰보리예요. 발화시킨 찰보리로 만든 밥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황금밥은 바로 발화 찰보리밥. 쌀과 함께 우리 민족의 주식을 담당해왔던 보리. 보리는 차진 정도에 따라 일반 보리와 찰보리로 나눠지는데 발화 찰보리는 찰보리의 겉껍질을 도정하지 않고 물속에서 약 36시간 동안 담가 싹을 틔운 것이라고 한다. 갈색빛을 띠는 일반 보리밥과 비교해도 발화 찰보리밥의 색이 확연히 달랐는데 그렇다면 금빛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난히 노란빛을 띠는 건 왜일까? 원래 찰보리의 색깔은 회색인데 이걸 가열하게 되면 그 회색을 구성하는 성분이 가열에 의해서 끊어지면서 색깔이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열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회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또한 겉껍질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황금빛을 더하고 더불어 톡톡 터지는 식감이 풍미를 더한다는 발화 찰보리밥. 먹기 좋죠? 소리 나죠? 이거 오래 씹어요. 근데 나는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이걸 먹으면 천천히 먹어가지고 꼭꼭 씹는 쾌감이 너무 좋아. 식감도 생김새도 독특한 발화 찰보리밥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활력이 생겼다는 소순자 씨. 하지만 과거 그녀는 늘 뱃속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소화가 안 됐지. 이렇게 뭐로 배를 콕콕콕 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프니까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 잘 먹어야 건강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변비가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화력이 약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는 그녀. 때문에 만성 변비로 고생을 하고 체력까지 쇠약해졌다고 한다. 항상 감기도 많이 오고 심하게 앓으니까 아침에 잠을 자고 나면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나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인상이야. 장 건강이 무너진 후 감기를 비롯한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다는데 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기관이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게다가 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전체 중에서 70%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면역기관이기도 하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빠지면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병약했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나이가 든 지금 심신이 더 편안해졌다는 소순자 씨. 어느 지인이요. 발화 찰보리 쌀을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한 3일 먹고 나니까 정말
화장실을 하루에 3번 이상 가요. 팥이나 이런 걸 먹지를 못했어요. 그걸 먹으면 생물이 올라와요. 근데 그 찰시루떡 팥는 거 있죠. 그걸 먹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줬다는 바라 찰보리. 찰보리는 소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곡식입니다. 그 이유는 전분의 구조가 맵쌀보다 소화가 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찰보리는 아밀로이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즈가 없을수록 부드럽고 찰진 성질이 강해지고 오래 두어도 굳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더 잘 되게 됩니다. 찰보리는 백미와 달리 수분을 오래 머금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때문에 밥을 실온에 그대로 두어도 백미밥과 달리 쉽게 굳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위 속에서도 자극 없이 쉽게 소화가 잘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도 이로운 점이 생겨난다고 한다. 발화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서 유용한 아미노산과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의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성과 기능성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찰보리는 보리보다 칼슘과 식이섬유의 함량이 풍부한데 발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칼슘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라 찰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은 대표적인 곡물인 귀리보다 그 함량이 2배 가까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바라 찰보리. 그런데 다양한 식이섬유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다고 한다. 바로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버섯이나 곡물에 존재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곡류 중에선 보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찰보리는 베타글루칸이 밀가루의 5배, 쌀의 70배 이상 풍부하다는데 베타글루칸은 보통 식물의 발화 과정에서 증가한다고 한다. 베타글루칸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의 증식이나 재발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면역 기능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 찰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중 하나인 베타글루칸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겨울에도 나는 별로 감기가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날씨에도 여기 있으면 아침 저녁 우리 난방 안 넣고 살거든요. 감기 안 들었잖아요. 밥이 주식인 한국인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이섬유를 보통 채소나 과일에서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보다 곡물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다고 한다. 소순자 씨와 같이 주식을 백미에서 바라 찰보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의 5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는데 채소를 먹으려면은 양을 그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걸 꾸준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밥으로 먹으니까 삼시세끼를 꾸준히 먹을 수 있어요. 소순자 씨는 바라 찰보리를 좀 더 많이 먹기 위해 밥뿐 아니라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장독 속에 숨어 있다는 그녀의 보물은 무엇일까? 바라 찰보리로 만든 막장입니다. 바라 찰보리로 막장을 만든다? 주로 쌈장으로 많이 쓰이는 막장. 된장은 간장을 만들고 남은 메주로 담그지만 막장은 메주를 직접 갈아 만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숙성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화를 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바라 찰보리 막장. 재료는 엿기름, 메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와 바라 찰보리 가루가 필요하다. 먼저 미지근한 물 1.5리터에 엿기름 반 컵을 넣고 3시간 정도 불려주는데 그 다음 불린 엿기름을 체에 곱게 걸러준다. 엿지근물을 넣고 이 찰보리를 넣고 이렇게 풀 끓이던 식으로 끓여요.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돼요. 올라온다.
엿기름 물에 바라찰보리 가루 2컵을 넣고 끓이다가 기포가 올라오면 불을 줄인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찰보리 막장을 만들 때 반드시 넣는 비법 재료가 있다는데 매실이에요. 매실청. 메주 가루를 하기 때문에 그 뜬내 냄새가 나죠. 약간 그 냄새를 없애줘요, 이게. 바라찰보리 가루를 넣은 엿기름 물에 매실청 반컵, 메주가루 1컵, 고춧가루 반컵, 그리고 소금 3분의 1컵을 넣고 잘 섞어준다. 3개월간 숙성하면 구수한 바라찰보리 막장이 완성된다는데 고기 같은 거 여기에다 쌈장으로 해서 찍어 먹으면 참 좋아요. 깔끔해요, 뒷맛이. 이렇게 바라찰보리로 막장을 담가 먹는 것이 바라찰보리의 효능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보통 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엿기름의 원재료가 바로 바라보리인데요. 여기에 바라찰보리를 첨가하게 되면 찰성이 더 좋아지게 되고 또 발화된 곡물의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실청이 들어가면 매실의 유기산이 장 맛을 높여주고 또 보존력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이며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바라찰보리. 하지만 섭취에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맥이 약하거나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